안녕하세요. 멘탈 코치 김필중 박사입니다. 자, 오늘 강의에서는 멘탈 트레이닝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스포츠 멘탈 트레이닝에 대해서 종종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스포츠 멘탈 트레이닝은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선수들을 상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심리치료 또는 정신과 상담은 치료를 기반으로 합니다. 하지만 스포츠 멘탈 트레이닝은 일반인보다 이미 높은 집중력을 가지고 있고 강한 인내심을 가진 여러분과 같은 선수들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좋은 멘탈을 가진 선수가 된다면 높은 자신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높은 자신감이란 자만과는 다릅니다. 자만은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높은 자신감을 갖게 된다는 것은 내가 가진 좋은 경험과 내가 한 노력들을 기반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훈련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높은 불안 대처 능력을 갖게 됩니다. 불안이라는 것은 내가 마음속으로 걱정하는 것, 또 내 손발이 땀이 나고 가슴이 떨리고 열이 나는 것 같은 신체 불안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을 대처하는 능력을 높아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 운동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주의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자신감을 훈련하는 방법과 불안을 조절하는 방법, 그리고 주의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자신감 훈련은 우리가 실제로 시합장에서 그리고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 사용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파워포즈 만들기라고 합니다. 파워포즈란 슈퍼맨이나 원더우먼처럼 이러한 자신감 넘치는 자세 또는 이런 조금 과장되어 있는 자신감 넘치는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자세를 우리가 시합 전 또는 내가 매우 중요한 순간 그리고 내가 긴장되는 순간 이전에 이 자세를 취하게 된다면 우리의 자신감은 향상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자세를 취할 때 거울을 바라보고 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을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자신감 훈련은 자신감을 위한 혼잣말 만들기입니다. 2016년 리오 올림픽에서 펜싱 금메달을 획득한 박상현 선수를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상현 선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믿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할 수 있다라는 말이 정말 우연히 나온 말일까요? 그 순간 박상현 선수는 왜 할 수 있다는 말을 했을까요? 이것은 멘탈 트레이닝을 기반으로 하여 자신만의 혼잣말을 미리 만들어 둔 것입니다. 우리도 자기만의 혼잣말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대구에서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경기에서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었고 또 우리는 2대0으로 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타석에서 내가 홈런을 친 상황입니다. 생각만 해도 이 기쁜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나는 대구에서 집중을 했고 굉장히 잘했어. 또 요약을 해 보겠습니다. 나는 집중을 해서 잘할 수 있었어. 다시 요약을 합니다. 나는 집중을 한다. 이렇게 요약된 말이 나는 집중한다. 나는 집중한다. 나는 집중한다. 와 같은 자기만의 짧은 혼잣말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자, 혼잣말 만들기를 할 때 기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혼잣말을 만들 때는 부정적인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나는 이것만 피하면 돼. 난 이것만 하지 않으면 돼. 난 그걸 하지 않아서 잘했어. 라는 말은 우리에게 크게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하자, 가자, 할 수 있다. 와 같이 긍정적인 말을 나만의 혼잣말로 만들어 보십시오. 다음은 불안을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자, 불안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각성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불안한 상태는 어떤가요? 땀이 나고요. 몸이 뜨거워지고요. 가슴은 쿵쾅쿵쾅 뛰기 시작합니다. 손발은 저리고 손이 떨리기 시작하죠. 자, 이것이 바로 불안의 상태입니다. 바꿔 말하면 높은 각성 상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불안하다,
즉 각성 상태가 높다와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각성 상태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각성 상태를 조절한다면 우리의 불안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불안을 조절하고 각성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게이지 만들기입니다. 게이지라는 것은 자동차 계기판과 같은 그러한 모양 또는 온도계와 같이 무언가 측정하는 것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저는 온도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온도계는 나의 각성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느 정도의 각성 상태를 하고 있을까요? 저는 아마 지금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평소보다 조금 높은 각성 상태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 온도계는 70도, 80도 정도에 있을 것 같네요. 이러한 순간순간 나의 각성 상태를 이 온도계를 통해서 모니터링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높아져 있는 각성 상태를 내가 낮추기 위한 또 다른 방법들을 알게 된다면 이 게이지도 같이 내려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나의 각성 상태를 조절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호흡 명상입니다. 명상이라고 하면 왠지 덜 과학적인 것 같고 무언가 근거 없는 훈련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훈련을 진행하는 대부분의 방법들은 명상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호흡 명상을 함께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 중에 하늘색의 연한 구름이 둥둥 떠 있다고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하늘색의 연한 구름을 내가 코로 쭉 들어 마십니다. 어떤 느낌인가요? 온도는 어떤가요? 차가운가요? 따뜻한가요? 강하게 들어오는 것 같은가요? 부드럽게 들어오나요? 그 호흡을 놓치지 않고 코와 입을 통해서 들어오는 공기를 마십니다. 이 공기는 나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나의 폐로 전달이 됩니다. 폐 속으로 들어온 공기는 가득 차겠죠. 폐 속에 있는 공기를 느껴보십시오. 다시 내뱉습니다. 내뱉으면서 다시 내 기도를 통해서 코와 입을 통해 나오는 이 공기를 느껴보십시오. 온도가 바뀌었나요? 강도가 바뀌었나요? 이 호흡을 찾는 방법을 호흡 명상이라고 합니다. 자, 이 호흡 명상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온전히 코와 기도, 폐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머릿속은 깨끗하게 비워졌을 것입니다. 다시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의 집중력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